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. 요즘 TV만 켜면 여기저기서 쿡방이라고 그러죠. 요리하는 프로그램 참 넘쳐납니다.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. 쿡방 스타의 원조이시죠. 통 큰 손맛 또 유쾌한 말맛의 주인공, 여러분 좋아하시는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셨어요? 예, 네. 어제 뵌 분 같아요. 그러셨어요? 눈에 익숙해서. 저는 사실 오늘 초대석에 오라고 그럴 때요. 네. 정관영 선생님 늘 100분 토론에서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하시고 하시잖아요. 오늘 저 주인공이 이 선생님이시니까 꾸중 들으면 제 얘기는 어떡하지? 그만하시고. 근데 너무 편안하고 좋으네요. 예, 네. 예. 네. 요리 쿡방의 원조 스타 맞죠? 글쎄 모르겠는데요. 그런가요? 네.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. 요즘 네. 제가 소개한 것처럼 네. 뭐 채널 돌리는 데마다 요리하는 프로그램 넘쳐나고 네, 있죠. 맞아요. 기분 좋으시죠? 네, 기분 좋아요. 사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란 말을 늘 했잖아요. 예, 예. 근데 먹고 사는 일을 방송에서조차도 크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신나는 일이구나. 요즘 또 실감하죠. 네. 네. 얼마나 되셨죠? 요리 프로그램 출연하기 시작하신 게? 제가요, 11월 27일에 92년, 11월 27일에 93년 첫 요리 수업을 시작했고요. 예. 제가 94년 4월에 첫 요리 방송을 했으니까. 날짜까지 다 기억하시네요. 그럼요. 그러니까 벌써 한 21년 방송한 지는 요리 선생입니다라고 한 지 22년 되는 것 같아요. 94년 4월에 네. 이제 네. TV에서는 처음. 네, 대구 MBC에서 테마가 있는 아침이란 프로그램에 동네 솜씨 좋은 아줌마로 처음 출연을 했어요. 그때는 뭐 방송이 뭔지도 모르고 PD께서 예. 빨간불이 선생님을 볼 거예요라고 하는데 선생님을 바라볼 거예요라고 하는 말에 또 놀랬고요. 어제까지 중고 엄마였거든요. 근데 저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하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오늘이구나 이렇게 생각도 했고요. 네.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. 계속 끊이지 않고.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. 어. 네, 아이가 수능 시험 보는 날도 저는 요리 수업을 했고요. 아이가 군대에 가는 날 저는 이태리로 유학을 갔고요. 또 작은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날도 저는 방송을 하고 있었죠. 예. 네. 지금도 요리 프로는 계속 하고 계시죠? 네, 요리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요즘은 이제 그 말맛이 워낙 일품이시라 여기저기 다른 프로그램, 네. 요리 프로그램이 아닌 곳에서도 많이 뵐 수 있어서.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요. 어떤 새댁을 만났는데 저보고 그래요. 연예인이죠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요. 저는 요리하는데요. 그러니까 아니 어디서 뭐 프로그램 네.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뵀어요. 여기서 네. 뵀어요. 근데 요리해요? 이러시는 거예요. 그걸 그래서 몰라요? 제가 깜짝 놀라서 반갑기도 하지만 네, 네. 좀 서운하기도 했어요. 예, 네. 예. 그러니까 지금도 요리 프로그램은 꾸준히 이어가고 계시고. 그럼요. 네. 네. 얼마 전에도 EBS 최고 요리 비결 또 했죠. 네. 그럼 2년째 네. 그렇게 계속 요리를 하신다고 해서 네. 매번 새로운 요리를 방송에서 보여주시는 건 아닌 거죠? 아니에요. 매번 새로운 요리를 정말요? 하고 있어요. 정말요? 네. 오. 전 정말 제가 지금도 가끔은 제 궁뎅이를 제가 두드리면서 아유 참 잘한다라고 제가 저를 칭찬하는 건
정말 한 번도 했던 걸 다시 해본 생각은 없었거든요. 이야. 어떤 거라도 예. 다시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야말로 리뉴얼이라는 생각을 하죠. 그래서 그렇게 해온 요리가 지금 아마 40가지 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. 네. 왜냐하면요. 예. 오늘 아침에 저는 추어탕을 끓여서 식구들을 줬는데 예. 추어탕에 어제는 그냥 미꾸라지만 삶아서 갈았지만 오늘은 제가 갈비뼈가 조금 남아있어서 갈비 삶은 물에다 끓였어요. 어저께는 털안을 넣었지만 오늘은 털안을 안 넣었어요. 새로운 요리죠. 그 이름을 다 다르게 붙이는 건 아니고. 제 기분에 따라서 늘 이렇게 생각해요. 큰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으면 이름이 각각 다르잖아요. 물론이죠. 네, 그래서 제 요리는 어제 했던 요리에 다르고 오늘 요리가 달라요. 그래서 아이 놓고 부부가 의논해서 또 식구들과 의논해서 아이 이름을 짓는 것처럼 제가 요리 만들어 놓고 저 혼자 들여다보면서 얘 이름을 뭐라고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죠. 깜짝 놀랐습니다. 40가지가 넘는 요리. 네. 매번 방송국도 여러 곳일 네, 텐데 네. 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고 다르게 한다. 네. 그게 가능하군요. 참 신기한 게요. 사람 이름도 잘 못 외워요. 동네 이름도 더더군다나 못 외우고요. 숫자는 정말 더 못 외우는데 제가 어디서 무슨 요리를 했는지는 너무 잘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이걸 제가 정말 잘하는 일이 틀림없고 예. 제가 좋아하는 일이 틀림없구나. 혹시 그거 다 적어 놓으셨어요? 40가지 넘는? 그럼요. 다 레시피가 있죠. 책도 네. 여러 권 내시고. 네, 책은 지금까지 3권 내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니 3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 여러 권 나오겠는데요? 근데요, 사람들이 제가 책을 내면 잘 안 사요. 왜요? 거기에 제 말이 없어서 요리가 맛있을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예. 책은 크게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요리 선생한 흔적만 남기고 네, 지금 네. 이제 딸아이도 요리를 하니까 그 녀석이 하고 있는 일을 돕고 있는 거죠. 맞아요. 따님도 요리사의 길을 네, 가고 있죠. 네. 방금 제가 처음 소개하면서도 이 통 큰 손맛, 유쾌한 말맛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네. 방금 지적하신 유쾌한 말맛이라는 게 그 이전에도 요리 프로그램이 있었고 이른바 요리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. 근데 그분들하고 우리 이혜정 선생님이 차이가 나는 게 보통 요리는 손맛이라고 그러는데 이혜정 선생님의 프로그램은 말맛이 그게 가미가 돼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. 그런가요? 예. 근데 음식이라는 게 사실은 이 앞에다 두고 나눠 먹으면 아우 맛있어. 이 요리 음식이 뭐를 말하네. 좀 달콤하구나. 아니면 좀 쌉싸름하구나를 얘기할 텐데 사실은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러니까요.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으면 예.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. 예. 그런데 이제 저는 참 다행히 제가 이제 아이 어미가 되고 나서 정말 요리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 앉혀놓고요. 맨날 요리 설명을 해요. 어떨 때는 가끔은 이렇게 2살짜리 또 우리 갓난아이를 놓고도 이유식을 하면서도 이건 말이야.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만들었다고 알려줘야 네, 된다고요? 제가 꼭 얘기를 2살짜리한테? 해요. 네, 그냥 앉아서 일방적인 거죠. 예.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 남편이 그래요. 넌 참 미안하다. 어째 이렇게 입이 나불랑거리냐고 저한테. 근데 그냥 저는 아이한테도 전달해서 아이가 엄마가 뭘 만들었는지 이게 어떤 맛인지를 아이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. 그렇게 한 게 지금은 말을 잘한다고들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애 어미가 안 됐으면 전 아마 이런 대접을 못 받고 살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끝에 요리사가 됐군요, 따님은. 저희 딸아이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엄마의 체면에, 엄마의 세뇌에 그 아이의 인생이 지금 함께 가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앞에 이제 통 큰 손맛이라는 거는 네. 그 기억나는 게 뭐 차스푼 하나 반쯤 네. 넣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넣으세요. 보통 그렇게 시작하시지 않으셨어요? 제가 음식이라는 걸 해보니까요. 네. 제가 처음 요리라는 걸 볼 때는 뭐 방송에서 한 스푼, 뭘 한 스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 걸 따라 해보니까 그건 그분의 입맛이지 저는 제 입맛이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근데 이제 재료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보니까 여기다 이걸 넣어서 맛도 있었지만 우리 식구는 이걸 더 좋아해. 된장 아욱국에 어떤 분은 보리새우를 넣으라고 하지만 저는 멸치다시가 더 맛있어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물론이죠. 저는 그냥 제 입이 가장 좋은 레시피라고 생각을 하고요. 우리 식구들이 잘 먹는 게 가장 좋은 레시피라고 생각하고 우리 식구가 잘 만드는 걸로 저는 바꿔가는데요. 가끔은 단맛이 좋을 때가 있고요. 가끔은 신맛이 좋을 때가 있고요. 가끔은 조금 짭조름한 게 밥이 잘 넘어갈 때가 있어서 그 레시피라는 건 지금 내 상황에 따라 틀린 거니까 예. 이걸 정해서
이렇게 먹어라고 명령하는 건 난 싫어.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요리하는 사람이 맛봐가면서 적당히 넣어라 그건가요? 그렇죠. 내 입하고 의논하세요. 지금은 내 혀하고 의논하세요.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. 어떨 때는 설탕 2개 넣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설탕 안 넣을 때도 있고요. 예. 텔레비에서 제가 조금만 넣으세요 하면서 푹 떠넣을 때도 있고요. 그건 제 입맛이 원하는 대로. 네. 근데 그러다 보면 요리 초보자들은 좀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. 그런 말을 들으면. 그렇죠. 적당히 넣으세요. 적당히가 얼만큼이지? 그렇죠. 오히려 네. 한 스푼 반 이러면은 거기에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. 그게 네. 좀 어렵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기초부터 내가 요리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정해진 정량을 공부하는 게 좋죠. 왜냐하면 소금이 한 숟가락 들어갈 때, 설탕이 한 스푼 들어갈 때 소금은 아주 작은 이렇게 조금이 가장 좋은 맛을 내거든요. 그걸 알게 될 때까지는 정해진 양으로 습득을 하는 게 좋죠. 근데 음식이라는 거는 꼭 습득한 것만이 솜씨는 아니거든요. 내가 습득한 거하고 내가 내는 솜씨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예. 이렇게 아주 더운 여름날에 먹는 오이냉국하고 비가 오는 날의 오이냉국은 전혀 다른 맛이거든요. 이렇게 맞춰서 하자는 거죠. 요리 초보자들보다는 조금 좀 요리를 많이 해보신 내지는 뭐 자주 하는 그런 분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군요. 이런 것 같아요. 요리를 처음 하는 분들도 저는 조금 쉽게 오세요라는 게 맞아. 이거 뭐 넣었더라? 이거 몇 스푼이었지? 아차. 그리고 또 찾아보고 또 막 왜 스마트폰 두들겨보고 예.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. 그냥 하라. 세상에서 실패해도 제일 아깝지 않은 게 요리인 것 같아요. 그래요. 옷은 한 벌 써서 못 입으면 저처럼 자꾸 살이 쪄서 작년에 산 옷 못 입으면 너무 아깝잖아요. 근데 음식은 아무리 재료비가 많이 들어도 짬은 짠 대로 쓰면 쓴 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. 다음에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. 아예 못 먹는 요리도 만들어지긴 합니다. 근데요, 그거는요, 전달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예. 제가 가끔은 요리할 때 설탕인지 소금인지를 혼돈해서 이렇게 설탕을 넣어야 할 자리에 소금을 넣을 때가 있어요. 선생님도 그럴 때가 있으세요? 그럼요. 그러면 저는 얼굴색 확 바꾸고 네. 원래는 좀 달짝한 요리인데 이거는 짭조름해야 돼. 그렇게 하고 막 우기는 거예요. 그러면 드시는 분이 조금 짭짤하면 이게 맛인가? 이렇게 또 믿어주시는 게 음식이더라고요. 방송에서도 그러신 적 있으세요? 있어요. 있어요. 얼마 전에 제가 무슨 프로그램 하면서 예. 갈치조림 하는데 청주를 넣어야 되는데요. 혼이 빠져서 식초를 이렇게 퍼부었어요. 근데도 그 상대방이 오히려 느끼하지 않아서 맛있다라고 또 해주시더라고요. 음식은 이런 것 같아요. 네. 진짜 맛있을까요, 그렇게?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. 오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오. 그래서 다음부터 갈치조림에 식초를 조금 넣어볼 생각이에요. 네. 실수를 통한 창조도 가능한 거군요. 네, 그럼요. 네. 근데 가족들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? 왜 이렇게 짜? 이런 질타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주부는 음식을 잘할 수 있거든요. 네. 제가 요리는 정말 못하는데요. 아니, 안 하기도 하지만. 근데 음식을 안 좋아하시죠? 아니, 뭐, 먹는 거 좋아하긴 합니다. 그런데 그러세요? 네. 칭찬 하나는 제가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. 그러면 얼마든지 음식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그게 제가 먹고 사는 길이에요. 아주 잘하시는 거죠. 네. 엄마가 만든 음식이 최고다. 제 아들한테도 맞아요. 항상 그러고. 그리고 젓가락 안 대시고. 아니, 되기 때문에. 언제부터 이렇게 요리가 좋으셨어요? 글쎄요, 이제 참 집안 분위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제게 이제 외할머니가 계셨는데, 5년 전, 벌써 5년 됐어요. 96으로 돌아가셨는데요. 아이고. 할머니께서 굉장히 미인이셨어요. 그런데 할머니께서 정말 음식을 너무너무 왜 뜨신 음식 있죠. 제가 가면 무 하나만 있어도 그거를 얼른 채를 썰어서 당근 조금 있는 거 뭐 꽁댕이 넣어서 전 하나 지져서 왜 뜨시게 이렇게 얼른 먹어라 배고프지. 거. 네. 예. 할머니로부터 음식은 참 뜨신 거구나를 배웠거든요. 우리 친정어머니도요. 정말 엄마는 청소를 절대로 안 해요. 정리도 안 해요. 오로지 음식은 자다가도 벌떡해서 하시는데요.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면 그때도 저는 날씬하지 않았거든요. 제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요. 그 녀석들도 다 커요. 그런데 엄마는 늘 아랫목에 그때는 왜 이스트 부풀려서 찐빵하는 재료 이불 그렇죠. 덮어 씌워서 네, 부풀리잖아요. 늘 그게 있었어요. 밀가루 반죽을 해서 주전자 뚜껑으로 밀어놓은 도넛을 튀겨서 설탕을 막 묻혀놓은 그런 게 이렇게 찬압 안에 꼭 들어있었어요. 늘 학교 갔다 오면 엄마는 뭔가 해서 꼭 이 집도 주고 이제 마루윗집 나눠주기도 하고 김장철이 되면 저희 집에 마루에 시멘트 꽝이라 그러죠. 그걸 하나 만들어 놓고는 동네 배추를 엄마가 다 절여주는 거예요.
그럼 저보고 꼭 나와서 뒤집으래요. 저는 그래서 음식은 외식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하는 거라고 알았거든요. 그 즈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예. 엄마가 그 많은 외국 손님, 그 많은 손님들을 꼭 집에서 손님을 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맏딸이니까 옛날에도 사실 그랬어요. 다 네. 집에서 했죠. 그러셨죠. 그러니까 저보고 꼭 와서 거들을 제가 내일 학교에 무슨 일이 있던 뭐 전 공부를 썩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어떤 거 상관없이 야야 거들어라. 맨날 야야 거들어라 이러니까 늘 엄마 옆에서 거들어 버릇했죠. 그래서 음식이라는 건 참 정스러운 거라는 거를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됐고 경상북도시잖아요. 네, 대구. 그쪽 음식이 근데 별로 네, 그렇더라고요. 근데 네. 유난히 저희 엄마는 이렇게 출퍽출퍽한 음식을 잘 하셨고요. 예. 유난히 넉넉히해서 저희 엄마가 굉장히 깍쟁이세요. 발씀도 없으시고 굉장히 단정하고 아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형인데요. 예. 음식 하나만은 아주 그냥 철퍽철퍽한 걸 하셔서 그렇게 이웃하고 나눠 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음식은 나누는 거라는 걸 피 속에 흘러내려오신 거네. 외할머니, 네. 어머니, 그리고 우리 이혜정 선생님까지. 네, 그런 것 같아요.